네, 안녕하세요. 네이트판에 올라온 각종 사연들을 읽는 시간, 판톡 읽어주는 남자, 박군입니다. 오늘도 판톡에는 다양한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새벽 시간대다 보니까 제가 조용조용히 한번 글들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볼까요? 외롭고 힘든 현실에 지친 나 결국 이혼하려고 합니다. 일찍 결혼한 걸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하는 듯한 친구.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와 또 같은 반이 되어버렸어. 저처럼 부모님께 차별 대우받고 자라신 분 계시나요? 입버릇처럼 내게 자꾸 뭘 사달라는 친구의 심리. 좋은 생각으로 시작한 장사인데 마음 기댈 곳이 없네요. 여친과의 데이트 비용 문제 때문에 점점 예민해지는 나.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취업 관련 제 선택이 한심해 보이나요? 네, 일단 한번 취업 관련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취업 관련 고민. 안녕하세요.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주는 네이트판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교 3년제를 나와 전공에 대한 자격증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에서 당연하게 2번 시험에 떨어지고 1년을 잠만 자고 게으른 상태로 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전공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 포기하고 일단 게으른 제 몸과 정신을 바꾸고자 생산직 공장을 알아봐서 3일 뒤면 첫 출근을 하는데요. 엄마 포함 가족 어른들은 대학까지 나와서 공장을 가냐, 대학 왜 다녔냐라며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저런 말들을 무시하고 싶지만 한편으론 정말 대학을 나와 공장 가서 일하는 제가 진짜 한심한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제 선택이 한심한 선택인가요? 네, 사실 뭐 요즘에 스펙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취업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실제로도 스펙이란 게 뭐 정략적인 스펙이 뭐 대학 생활이라든지 그런 정량적인 스펙 외에도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점을 회사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대학은 나오지 못해가지고 저만의 경험을 살린 이력서로 취업을 뽀개기를 했는데 어, 사실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취업하는 게 쉽진 않죠. 원하는 회사에. 그런 점에서 볼 때 공장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제 친구들 보면은 가장 뭔가 물질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은 공장을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나 아니면 일식집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대부분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는 성공했더라고요. 뭐 사회적으로는 약간 무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요. 이런 부모님들처럼. 하지만 뭐 생산적이 나쁘지 않다. 특히 현대나 이런 대기업이나 대기업 바로 하청 단계면은 제 친구 2명도 이제 현대의 1차 하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도 굉장히 높고 뭐 복지도 괜찮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 같고 뭐 그거는 근데 글쓴이님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돈을 빨리 모아서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가게를 차리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거면은 정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싶다면은 솔직히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네, 공장을 갔으면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공장 가는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고,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게으른 자신에게 뭔가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가는 것. 네, 아직 근데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네, 댓글을 읽어볼게요. 뭐라도 한다는 게 어딥니까? 대학까지 나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능력 발휘도 못하고 귀한 인력을 썩히는 게 더 한심한 거죠. 가족분들도 걱정되고 속상해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대학 전공을 고를 때는 내가 그 일을 평생 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계획한 대로 흘러가나요? 5년 전에 내가 현재의 나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계획은 때때로 상황에 맞춰서 바꾸라고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존감을 갉아먹는군요. 인서울 4년째 나와서 알바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솔직히 1년 동안 잠만 자고 시간 보냈으면 사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 내신 건데, 맞아요. 이건 진짜 한심한 게 어디 있어요. 전혀 한심하지 않음. 나이도 24, 25살 아니에요? 뭐라도 해보려는 게 어디예요? 가족들 진짜 한심한 사람들 못 보셨네. 네, 그 한심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매몰차게 떠났었던 남자친구와 좋아해야 하셨습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네, 매몰찼던 남친과 조회했어요. 사귀면서 제가 잘못해서 남자친구가 떠났었고, 초절하게 매달렸지만 밀치며 단호하게 뿌리쳤고, 제발 놓아달라던 그 사람을 할 수 없이 놓아줬어요. 근데 그날 밤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마지막에 모질게 한 게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일부러 문자 안 봤어요. 그 사람에게 미운 감정 전혀 없이 오히려 미안한 감정이 더 컸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근데 문자 확인 안 하니까 전화까지 오더라고요. 전화도 피했어요. 아침에 연락해보니 그 사람이 울더라고요. 모진 얘기한 게 후회된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연애하면서 서로 정말 사랑했다면 후회 없이 딱 한 번만 매달려 보세요. 밀어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부정적인 인식만 가득할 테니. 매몰차게 밀어내면 그때 소신 다 내려놓고 그 사람 놓아주세요. 다시는 연락 안 한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놓아주세요.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방법도 알아야 된대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그쪽을 사랑했다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진 말하고 떠났으니 미안한 감정이 생기죠. 그러면서 후회도 하는 거고요. 폭풍은 이렇게 온대요. 어떤 일이든지 후회 없는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다시 만나고 싶으면 다시 만나요. 그 글쓴이는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약간은 특이한 글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헤어지고 난 후에 만약 미련이 있다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사람이랑 나랑 안 맞지 않은 이상 다시 해볼 마음이 있다면 잡는 게 맞죠. 그 사람이 뭐 내 선택을 안 받아주는 건 그 사람 마음이죠.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만약 마음이 있다면 고백은 꼭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짝사랑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짝사랑하다가 내가 고백했을 때 그게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타격받지 않는 관계인 이상, 예를 들면 직장 상사, 네,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위에 볼게요. 댓글. 키키키. 내가 볼 땐 한 달 후에 다시 헤어질 확률 99%. 하씨, 하루 헤어지고 이런 걸 올리는 거 몇 번을 읽었네. 내가 잘못 본 건가 잘못 이해한 건가 하면서 이런 것도 이별이라고. 어, 근데 다시 만났던 얘기는 없는데. 음, 네, 다른 걸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이거 재밌겠다. 네, 좀 기네요. 회사에서 괜찮다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끔 보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여자랑 만날까 했어요. 어이구. 나이는 저랑 비슷한데 키 크고 잘생겼어요. 남자는 역시 키랑 얼굴이죠. 어쩌다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끝나고 같이 밥 먹을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차가운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이야기해보니 몇 개월 전 헤어진 전 여친을 아직 못 잊고 있었고, 술 마시면서 연애 상담, 서로 이야기 주고받다 보니 시간도 잘 가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더 술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이 사람은 나를 전혀 여자로 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친구도 소개해준다 하고 저보고 왜 아직 남자친구 없냐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유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렇게 친구처럼이라도 지냈으면 좋겠다 하던 중에 제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저도 근데 약간 그런 적이 있어요. 뭐 한 두 번 정도 있는데, 내가 마음이 있는데 상대에게 뭐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사귀고 있냐? 내가 소개해 줄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저만의 줄다리기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네, 그 두 사람하고 모두 사귀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오히려 줄다리기 형식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멘트를 날렸을 때. 그래서 뭐 마음이 없다 그런 거 하셨는데, 사실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녁 밥을 이성과 자주 만난다는 거는 사실 네. 마음이 없으면은 쉽지 않죠. 음. 뭔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꼭 만나야 되는 대상? 자주 마주쳐야 되는 대상이면은 그럴 수 있는데, 딱 보니까 상황이 그런 것 같진 않아서 약간의 호감은 있는 것 같고, 그걸 잘 이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시 읽을게요. 마침 일도 힘들고 마음도 허전했는데 손을 내밀어줘서 잡았어요? 왜 잡았어요? 전 남친을 다시 만나고 딱 일주일 후 위에 쓴 회사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술 마시면서 자기 어떠냐고 묻더니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편안했었고 위로도 받았대요.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역시 마음이 있었네. 이후로 계속 챙겨주고 톡하고 뭔가 자꾸 고백할 분위기를 풍깁니다. 여기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전 남친과 다시 만나기로 한 건 말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헤어진 상황까지만 알아요. 회사분은 분명 만나면 재밌고 좋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알 수 없어요. 그걸 알자고 지금 남친에게 헤어지자 말하기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가오는 사람이 싫지 않아요. 유유, 저 어떡하죠? 음, 약간 귀여운 고민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게 어떨까? 굳이 뭐, 네. 일단 전 남친하고는 제가 볼 때 마음이 떠났다면은 그냥 위로 때문에 만나는 거면은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뭔가
뭔가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만날 필요가 있나? 제가 볼 때 글쓴이 분은 이미 그 회사원 다른 분한테 좀 더 신경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면은 그분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좀 안타깝네요. 너무 성급하게 네, 연애를 다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별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셋 다, 아이고, 셋 다 별로? 왜 별로지? 회사 사람은 여친이랑 헤어지고 지금 외로워서 그런 걸 수 있음. 아, 그런 걸 수 있겠네요. 다시 만난 남친도 당장 외로워서 돌아온 걸지도. 와, 최악이네. 헤어졌던 사람은 다시 헤어질 가능성 많음. 저라면 일단 회사 사람한테는 고백 듣기 전에 솔직하게 남친 다시 만난다고 얘기하는 게 좋을 듯. 친구로 지내면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지. 점점. 이건 어장관리 아닌가? 음, 네. 보기 싫으니까 다른 거 보자.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세상 일 모른다. 어떤 거죠? 아, 탈모. 네, 안 보겠습니다. 저도 탈모가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글 하나만 더 읽고 그만 마치도록 할게요. 해성남녀. 네, 주간 베스트 저번에 못 본 거 같아서 답장 느리면 관심 없는 거 맞죠? 남자가 지키지도 않은 말들을 하는 이유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남자가 지키지도 않을 말들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길게든 짧게든 만나본 모든 남자들에게 느낀 건데, 남자들은 왜 지키지도 않은 말을 할까?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다음에는 이러고 연락하다가 일십할 정도로 별로였는데 다음에 뭐 할지 왜 떠들어? 누가 다음에 만나 달랬음? 어, 별로 보기 싫나 보네요. 너랑 땡땡 가야 되는데, 해야 하는데 볼 때마다 말하는데 결국 못 가보고 헤어짐. 얘랑은 꽤 만났는데 하자고 한 건 200개인데 실제로 한 건 한 5개? 그거는 근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코로나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쪽이었고, 전 여친 같은 경우는 집순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가 많았죠. 저는 어떻게든 하려고 뭔가 예약하고 불러내고, 이 친구는 안 한다. 그냥 카페 가자. 그냥 밥 먹자.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음. 아무튼 저런 거는 진짜 같이 가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 그때그때 근데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이 든 커플만 보면 미소 지으면서 너도 저렇게 돼? 우리도 저렇게 될까? 뭐야? 이게. 이런 거 말하는 남자가 있어요? 징그럽게? 음. 사귀는 사이에서 좀 더 멀리 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헤어지게 되는 경우야 그렇다고 쳐도, 막 시작하거나 썸인 사이에서 서로 좋았고 거기까지여도 상관없는데 쓸데없는 가만히설로 굳이 기대하게 해놓고 실망시키는 건 진짜 왜 그러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글 남겨봄. 엔조이로 만났던 걸까? 보통 말 근데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 말들? 너랑 어디 같이 가고 싶다. 근데 서로 뭐 회사 다니다 보면 여수 가고 싶다 그랬는데 여수 가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음.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많죠, 애인이랑. 근데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한 것들도 많고 그런 거죠. 기대하셨다니까. 근데 그때 남자 마음은 진심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자들이 맨날 하는 말,
저 말을 할 당시엔 진심이었으나 마음이 변했다. 키키키. 네, 이 말도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말은 여자나 남자나 믿는 거 아니에요. 행동만 믿으세요. 오, 멋있다. 지킬 약속만 하는 남자는 행동하기 전까지 나불대지 않음. 키키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원래 근데 너랑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자체가 연애 아닌가?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아, 오빠랑 진짜 어디 같이 가보고 싶다.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음. 제 생각은 그래서 어, 남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 진짜 좋아했기에 그런 말을 했었고 그 말을 못 지키는 건 상황적 여건 때문 아니면은 그 마음이 변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에는 꼭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남자들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결혼을 이야기했다면 미래에 대한 뻥은 보통 습관이지 않을까? 그런 사람 봤어. 죽을 때를 알았음에도 별말 없음. 나중에 별 생각 없다. 그 사람 나이가 되니 생각이 남. 과거와 현재는 좀 그래. 지금이 그 결과물이니 마음에 드는 사람 알고 싶고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말을 좀 이상하게 쓰시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잘 자요.